캄보디아, 에콰도르 공통점, 그리고 카리비아,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 제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콜롬비아 구스타프 대통령의 설전, 3,500억 불 대재앙,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공동 방어를 사실상 공표했습니다. 먼저 이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유럽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대이란 제재를 이제 다시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가 이제 함께 이란과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서유럽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이번 사태 책임을 돌린 거죠.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쨌든 먼저 공격을 하고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붙어서 이렇게 이제 이란에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란은 이제 우라늄 물질을 모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유럽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그런데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보호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란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단독으로 미국과 서유럽, 이스라엘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은 사활이 걸린 지정학적인 요충지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역과 관련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을 연결하는 통로죠. 그리고 유럽과도 이어집니다. 뭐 에르도안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이란과 이제 터키로 이어지는 이 육로, 이것은 중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이미 이란에 대해서 이제 공동 방어를 사실상 이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에서 발표한 문서, 여기에도 이 공동 방어라고 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란과 행동을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담겨진 겁니다. 이미 J-10 전투기 이 중국은 보냈고 그리고 푸틴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호이 35를 보냈다. 수호이 29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첨단 대공 시스템, 그리고 러시아도 S-400 뭐 여기에 준하는 이런 것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전에 이제 10일 전쟁 때 했던 초기 사보타지 공격, 이것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미 이란 내 사보타지 세력 거의 다 뭐 일망타진을 했죠. 물론 일부분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미할 겁니다. 이제 이란의 이제 글로벌한 대외 정책, 이것은 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란은 국가적인 운명을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되죠. 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한탄해 왔습니다. 뭐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은 누구보다도 친미적인 속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경계감이 있는 거죠. 중국과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지 W 부시 때로 돌아가면은 이란과 관계 개선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클린턴 때도 마찬가지죠. 이 레이건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카터 이후에 이란은 약간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레이건이 들어섰자 어쨌든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졌고 여기에다가 화학무기 원료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전세가 이제 기울자 후세인은 화학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란에 심지어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까지 가행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관계가 악화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이란의 여객기를 요격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오바마가 들어서고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미국도 인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란인들이 이것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때 뭐 미국의 비즈니스맨, 이란의 비즈니스맨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교류를 할 때죠. 이란 역시 국가적인 번영을 위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안에 이제 들어앉은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판입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끌어들이게 되면 중동 전역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이란이 국가적으로 파괴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강한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 측 국력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어떤 잠재력을 해체해서 약한 나라로 쪼개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란을 저쪽에 빼앗긴 겁니다. 이것은 먼 훗날 미국의 엄청난 실수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전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토마호크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이 토마호크 한 60발 정도를 수도 다마스커스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19년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시진핑이 말하라고 왔을 때입니다. 화학무기권 이건 뭐 날조된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것을 핑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시리아에 제공한 구형 판시르입니다. 구형입니다.
이것 가지고 85%를 요격했습니다. 토마호크는 결코 위협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여기에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 안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인가? 보내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공격에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미국 내에는 토마호크를 이용해서 러시아나 중국에 공격을 가하는 것, 이것을 노멀라이즈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제공하고 뭐 한국, 일본,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본에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는가? 자, 이것을 일본군이 쏘았다, 필리핀군이 쏘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미국은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공격을 컨트롤하면서 야, 이건 필리핀이 쏘았어,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가 쏘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한두 방씩 때려보면서 정상화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미국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 주변에 뭐 토마호크든 뭐든 이제 뭐 스텔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핵탄도 수백 발로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하는 겁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 한국에 뭐 한 200발 정도의 미국의 핵탄도가 들어온다. 뭐 스텔스기나 토마호크를 이용해서 유사시에 핵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미국은 핵 선제 공격 독트린을 가지고 있고 유사시에 핵 선제 공격으로 모조리 파괴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포위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망상입니다. 자, 이런 망상을 깨기 위해서 러시아는 뭐 이상한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죠. 자, 뭐 이 핵으로 추진되는 어떤 순항 미사일, 그리고 뭐 포세이돈 핵어뢰, 바로 이런 포위망을 뚫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가 실제로 보낼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두 발 때리게 된다. 이때는 노멀라이즈 하려는 거죠. 이제 토마호크로 러시아안을 때리는 것을 일상화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참는다면. 그런데 러시아나 푸틴은 뭐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러전 승패의 영향이 아닙니다. 뭐 토마호크가 날아와서 러시아에 피해를 입힌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게임이죠. 자, 그래서 이 푸틴은 트럼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아직 이제 이 길버트 박사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토마호크가 날아오게 되면은 러시아는 전면전을 선포할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파괴하고 점령을 할 거다. 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거죠. 자, 러시아는 지금 특수군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면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파괴되고, 자, 우크라이나에 한 1,500만 정도, 이 정도는 결국 서유럽으로 도망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무슨 무기든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나서서 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젤렌스키에게 욕을 하고 뭐 샤우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들, 이제 탈나치와 이런 것들 다 준수했을 때 그때 평화가 정착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는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토마호크를 보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 내 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쪽을 포위한다, 이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한국에 토마호크 발사다, 예를 들면 이제 타이푼입니다. 이런 것의 배치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시험대에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 시진핑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댓글에 헛소리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이제 뭐 보수 우파 이쪽에 지금 협중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망상을 가져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한국 언론의 협중 방송을 만들면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말 떠드는 뭐 조선족이니 뭐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분명한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허위등 숙청을 두고 한국인들은 시진핑과 가까운 군부 인사가 낙마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약화되었다, 이런 헛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언론은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웨이동이 날아가고 그 새로 오는 사람 역시 시진핑과 가까운 인사입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군부 세력들을 하나씩 숙청하고 군부를 공산당 밑으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 모택동 때부터 시작된 프로세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의 영고주의적, 패거리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한국의 5.16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제 군사 쿠데타, 군사 혁명 뭐라고 불러도 맞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생명의 은인을 포함하여 혁명 동지들입니다. 이북 출신 장군들, 당시 군에서 가장 강한 세력들이었죠. 이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의 권력 약화를 의미합니까? 강화를 의미합니까? 답은 뻔히 나오는 겁니다. 이인자니 후계자니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군더더기를 걷어내면 시스템은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시진핑이 영원히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숙청, 이것은 모택동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군벌 이후 군부의 세력을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당이 국가를 통제한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밑에서 공산당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유감스럽게 이제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부의 힘 올라가면 이제 이 군벌의 힘, 이것이 이제 그대로 쭉 내려오고, 그리고 지방의 각 성들 이런 분파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예전에 이제 중국 출장 가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총공사 사장 이렇게 보면은 뒤에 까보면은 제너럴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주요 공기업의 사장 그리고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이런 일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군부는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거쳐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인물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은 이제 이란이 친미 국가가 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제거하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면 친미 국가가 된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국가와 국민들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마두로 제거가 이제 화두에 올랐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는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열성적인 차바티스, 볼리바르 군대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마차도를 안 쳐도 몇 개월 만에 무너집니다. 과거에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차베스를 끌어내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 100만, 100몇십만이 매일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감옥 문을 열고 차베스를 구출해서 이제 대통령에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민들 한 3분의 2 정도 제거를 한다.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애초 불가능한 이야기죠. 마두로 차베스 이들도 결국 어떤 이제 국민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들 세력이 앉힌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베스는 쿠데타로 금세 감옥에 갔는데 국민들이 구해서 이제 끌어내준 겁니다. 마두로 지금 뭐가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뭘 잘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마두로 옆에 세력들 이들이 국가의 이제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남미에서 이제 정권 전복을 셀 수 없이 시도했습니다만 몇 년 뒤, 한 10년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 겪었습니다. 돈만 엄청 날렸죠.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펜스 부통령, 폼페오 틸러슨, 에스퍼 국방장관 이들이 올바르게 판단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은 무용하다. 남미는 이 본질적으로 스페니시 후의 귀족과 그리고 다수 원주민과 섞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지배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미국의 모든 개입은 물거품이 됩니다. 스페니시 직계 귀족들, 이들은 자신들을 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사람인데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심지어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베네수엘라 이제 지배 세력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유 팔아서 돈 생기면 그대로 마이애미, 스페인에 보냈습니다. 자신들은 스페인 사람인데 이 베네수엘라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우리에게 이제 식민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그냥 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남미의 속성입니다. 물론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경우는 스페니쉬들을 거의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위쪽으로 가면은 이런 현상,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 국민들은 저항을 하는 거죠. 이것을 미국이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볼리비아, 페루도 정권 전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들 중국이랑 놀아나고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주고 있는데 콩을 중국에 팔아먹고 미국 콩농사 농민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도영님이 오늘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콜롬비아의 이제 구스타보 대통령이 오늘 SNS 상입니다만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스타보 대통령은 유엔에 와서 트럼프를 맹 비난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야 콜롬비아 너네는 마약 근거지다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스타보 대통령을 불법 마약 리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콜롬비아 당연히 마약의 이제 대거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지적하지 않고 이 구스타보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그리고 미국은 콜롬비아에 이제 엄청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맹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그리고 구스타보 역시 지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콜롬비아 담당 이제 임시대사가 했던 것처럼 100년의 고독을 읽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나는 사회주의자다. 당신처럼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콜롬비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100년의 고독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케스죠. 가르시아 마르케스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작년에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제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이게 원작 소설은 꽤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가 되기 힘든 건데 그런데 이 100년의 고독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이 테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년의 고독은 단순히 어떤 아르헨티나의 일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남미의 이 식민지 역사, 그 이후 역사 이것이 한꺼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이 100년의 고독입니다. 중남미를 포함해서 이제 남미 대부분 국가 식민지에서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심한 내전, 좌우 대립 그리고 살육 끝없는 이제 불행 속에서 지난 몇백 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 안에 이제 상징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 마르케스는 할아버지가 이제 콜롬비아의 우익 지도자입니다. 군사 지도자죠. 그런데 이 마르케스는 반해서 이제 이렇게 사회주의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남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하는 저널리스트였죠. 그러다가 이 소설 아주 상징적인 소설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보시고 뭐 넷플릭스 가능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와 구스타보 대통령이 주고받은 것. 여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교훈은 남미가 뭔가 이제 크게 뒤틀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콜롬비아의 좌우 대립 그리고 곳곳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공산 세력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 이들을 치고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민지적인 속성 그리고 자, 이 스페인, 나는 스페인 후예야. 그리고 이쪽은 내가 관리하는 식민지야. 이런 사고를 이들 지배계급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력을 독점하고 부를 쟁취하면 그 다음에 스페인과 미국, 플로리다로 이렇게 파킹을 하는 겁니다. 런던도 보내고. 남아메리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제 100% 스페인 후에 피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콜롬비아 사람이야. 나는 베네수엘라 사람이야. 피가 다른 인종이 다른 이제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같은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세력을 제거해서 죽여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에는 상징적입니다만 유령이 등장합니다. 유령이 이제 대화를 주고받죠. 이것은 죽음으로써 문제가 끝나지 않고 어떤 인간에게는 역사에게는 영속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명작이죠. 자, 이 구스타보 대통령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을 임박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 이제 남미에서는 반미 감정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도 이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있을지 모르는 군사적인 공격 이것은 남미를 더욱더 이제 미국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미국 국민들의 이익에도 이제 반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칼리르가 이제 이런 거를 올린 적이 있는데 나는 미국을 사랑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목표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미국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이제 비극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도네이션을 한 많은 거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 형태로 수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죠.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이런 속성을 비판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가자 지구도 그렇고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마스에 대해서 자, 휴전 협정한다, 평화가 정착됐다 이렇게 떠든지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국무부에서 올렸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할 것이다. 황당한 내용이죠. 그리고 어제입니다. 이스라엘에 또 폭격을 가했습니다.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포로를 이제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폭격을 재개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싹 쓸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3,500억 불 이야기. 이것도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아르헨티나에 400억 불을 지원하겠다. 여신으로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SNL, Saturday Night Live죠. 여기서도 자, 아르헨티나의 거금을 지원하는 것, 이것을 또 비판하고 있는데 미 관료들 거기로 도망가겠네. 이것은 독일의 나치가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것, 이것을 이제 풍자한 겁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아르헨티나 이제 퍼부어주는 거죠. 이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당연히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가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국의 미래는 세계 시민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전형적인 글로벌리스트 이야기죠. 영국 시민만으로 구성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영국 시민이 살지 않는 나라, 세계인이 사는 나라, 이때 영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글로벌리스트의 무서운 계획을 토니 블레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들 서구 지도자들의 정체입니다. 자국을 배신하고 글로벌 엘리트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한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3,500억 불 대미 투자를 반대해야 된다. 외환 보유고 열세를 맡긴다. 이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그 돈이 매우 사적인 투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가 악용한다면 한국에 이제 큰 손실을 입히고 또 상환이 미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경우 한미 관계에 영구적인 치명타를 가하게 될 거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파괴, 이것을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처리를 해왔죠. 이 트럼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자지구,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매우 사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수의 이제 거금의 후원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될 겁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 대한 400억 불 추가 지원, 미국 내에서 맹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트럼프가 쏟아낸 말,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코카인 70%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되고 콜롬비아 카르텔이 일부 넘어간 페루에서 18%, 결국 합치면 90%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콜롬비아, 페루가 중심지죠. 그리고 이 물량의 70%가 에콰도르로 이동한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맹방이죠. 그리고 에콰도르는 미 달러를 이제 공용화폐로 씁니다. 마약 자금 세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괴뢰국이나 지금 뭐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뭐 CIA와 국무부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죠. 이 구스타보 대통령은 콜롬비아,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인데 그렇게 이제 영향력이 크지를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콜롬비아는 미국의 맹방이었죠.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제 과거에 태양의 카르텔이나 마약 카르텔이 있었습니다만 CIA가 장군 한 명을 포섭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이 배후에는 남부 플로리다의 이제 이 베네수엘라 올리가크들, 이들이 그 이전에 이제 루비오 그리고 트럼프에게 많은 로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당시 트럼프 내각 전원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반대했죠. 전쟁광 존 볼튼조차 반대했죠. 이 내용 에스퍼 국방장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존의 과거에 이런 방송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 때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쿠바에 있었던 피그만 작전, 이것과 유사한 작전인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군인이 이렇게 그레이존의 막스 브루멘탈에게 이야기하는 영상, 이것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올린 그림, 콜롬비아, 페루에서 마약이 생산되고 에콰도르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공급이 되는 거죠. 특히 과테말라, 멕시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2016년 그림인데 이때보다 베네수엘라 이쪽은 더 옅어졌습니다. 이쪽이 더 진해진 거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에콰도르가 이 코카인의 주요 이제 트랜짓 허브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남하를 한 거죠. 에콰도르와 미국의 관계는 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과 거리를 두다가 또다시 이제 또 정권이 바뀌고 지금 현재는 우익 노보아 정권을 지지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전쟁을 한다 이러면서 에콰도르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에콰도르가 실질적인 마약의 트랜짓 허브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지금 미국의 완벽한 퍼핀 나르코 국가가 아닌가, 마약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CIA와 미 국무부가 에콰도르를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씁니다. 캄보디아랑 똑같죠. 캄보디아도 미국 달러를 씁니다. 돈 세탁이 용이하는 거죠. 자금 은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범죄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국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에콰도르. 자, 그리고 범죄 이제 중심처가 되죠. 그리고 뭐 이 안전한 치안 이런 것은 무너지게 되고 온갖 종류의 범죄가 활개를 치게 됩니다. 에콰도르가 미국 달러를 쓴 그 뭐 이런 현상, 이런 것은 뭐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동과 남미는 이제 미국에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폭격을 해서 국가를 파괴한다. 이때 피해는 자 이제 이쪽 중동과 그리고 유럽이 또 않습니다.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가죠. 그런데 난민은 미국과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설픈 군사 개입을 한다. 이때 그 피해는 미국으로도 이제 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권을 전복한다. 그 다음에 다시 앉힌다. 그럼 이제 또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나가면 태반이 국민들의 다수가 이렇게 반미입니다. 이때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또다시 이제 지난번처럼 베네수엘라에서 국민들이 100만 명이 거리를 행진하고 자, 이제 감옥소에 가서 이제 차베스를 끌어내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결국 개입을 해봐야 미국의 부채가 되고 밑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붓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매우 사적인 동기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의 이익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3,500억 불 어디에 쓰겠다 정치도 모릅니다. 펀드 정체가 뭔지, 원금이 보장되는지, 연방정부가 보증을 하는지 아무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가 프로젝트 A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100이면 될 투자금 200으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10곳 아는데 뭐 이렇게 다 불러 모읍니다. 적정 수주금의 2배로 이렇게 배를 불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트럼프랑 모종의 딜을 하고 뭐 10%, 20%, 30% 킥백으로 김현재가 만든 이제 바하마의 어떤 계좌 여기에 송금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두 사람 다 국가를 배신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칼리르가 앞에 했던 그런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 뭐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뭐 돈을 절반만 돌려받는다. 그리고 계속 질질 끈다. 이때 한미 관계는 영구적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 간 투자 협상에서 내용도 조건도 대상도 주체도 밝히지 않은 이런 종류의 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봅시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정책, 가자지구, 암호화폐 관련된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그가 한 이야기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3,500억 불. 자, 트럼프가 진실을 이야기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장담하십니까? 불가능한 거죠. 아르헨티나 참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2018년에 트럼프가 아르헨티나에 530억 불 IMF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상당 포션은 다시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지배 세력이 이렇게 한 거죠. 미국 재무부와 IMF는 캐피탈 컨트롤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르헨티나 완전히 망가졌죠. 또다시 미국 납세자 부담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만약에 3,500불도 잘못될 가능성이 뭐 저는 뭐 90% 생각합니다만 이때 한미 관계도 결국 파탄이 날 겁니다. 자, 지금 군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군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군인, 뭐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부대도 조인했다면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CIA가 무슨 작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우스콤 소속의 이제 어떤 제독이 그냥 뭐 이 사임을 했습니다. 뭐 전역을 한 거죠. 뭐 1년 임기가 남았습니다만 물러났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왜 물러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좌파, 뭐 LGBTQ 리버럴 세력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제독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임기가 남았음에도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중요한 군사작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카리비에서 마약 선박으로 추행되는 게 뭐 그냥 날려버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해상에서는 일단 정선시키고 여러 가지 무력 수단들 미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를 하고 마약을 압류하고 이런 국제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뭐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불만을 느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군사력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자, 남미. 물론 뭐 미국을 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남미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 지하 자원, 뭐 금, 구리, 석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런 종류의 군사작전으로 그것을 제대로 획득한 적이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베네수엘라나 이럴 때 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죠. 이것을 노리고 이제 계속 개입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정권을 전복하고 그 다음에 뭐 친미 우익 정권을 안칩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스페니시 직계, 이제 자신을 식민지 관리하러 온 스페인의 총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들에 의해서 수탈이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은 저항하고 정권을 전복하고 미국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남미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자원에 이제 미국에 접근하면은 미국에 당연히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자원 전체를 민영화한 다음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완전히 컨트롤하는 이런 지배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제 국민들은 번번이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빼앗기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거의 대부분 실패했죠. 본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각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이건 우리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00만, 1000만, 뭐 수천만이 이렇게 살고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고 미군 10,000명을 파병한다. 그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애초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마두로 참수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을 과정, 결국 미국은 실패하고 돈만 쓰고 물러나게 될 겁니다.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경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